여러분, 어떤 기술이 물질의 성분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원자들이 서로 어떻게 붙어 있는지 그 비밀까지 파헤쳐 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오늘 바로 그 이야기, ELS 스펙트럼 속에 꼭꼭 숨겨진 미세 구조의 세계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. 자, ELS. 보통 ELS 하면 뭘 떠올리시나요? 맞아요. 이 물질 안에 어떤 원소가 들어있나 하고 딱 찍어내는 뭐랄까 일종의 원소 지문 같은 거죠. 이게 물론 아주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기능이긴 합니다. 그런데 말이죠. 만약에 이 스펙트럼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려줄 수 있다면요. 그냥 이 안에 뭐가 들었다 수준이 아니라 그 원자들이 서로 어떻게 손잡고 있는지 그 관계까지 전부 다 밝혀준다면 바로 그 열쇠가 놀랍게도 바로 이 ELS 스펙트럼 안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제부터는 단순히 원소가 뭐냐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한번 가보자고요. ELS가 어떻게 물질의 속 깊은 이야기까지 들려주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여러분, 스펙트럼 데이터 한번 보세요. 저기 큼지막한 주된 피크 옆에 뭔가 자글자글하게 꿈틀거리는 신호들 보이시죠? 아유, 저거 그냥 노이즈 아니야 하고 그냥 쓱 지나치기 쉬운데요. 절대 아니에요. 사실은 바로 저 작은 요동 속에 원자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고 또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 그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말 그대로 숨겨진 보물지도 같은 겁니다. 그리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. 바로 ELS 미세 구조라고 부릅니다.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이 미세하고 묘묘한 강도 변화, 이걸 분석해서 원자 단위의 구조 정보를 쏙쏙 뽑아내는 기술인 거죠. 와,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. 자, 그럼 이 미세 구조라는 녀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. 서로 다른 종류의 정보를 담고 있는 뭐랄까 두 개의 다른 암호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거예요. 지금부터 이 두 암호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알아보죠. 와, 이 표를 보시면 차이점이 확 들어오죠. ELNES랑 EXELFS. 자, ELNES는 뭐냐면요. 원자 주변의 전자 상태. 그러니까 화학 혈압이 어떤지를 알려주는 지문 같은 거예요. 이 원자만의 고유한 전자 지문인 셈이죠. 반면에 EXELFS는 좀 달라요. 주변에 어떤 원자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나 이걸 탐지하는 소나 역할을 합니다. 핑 쏘고 돌아오는 걸로 지도를 그리는 것처럼요. 자, 어때요? 지문 그리고 소나 이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오늘 내용에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. LNSE 이 지문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. 얘가 뭘 알려주냐면요. 일단 그 원자의 산화 상태, 그리고 주변 원자들하고 어떤 모양으로 손을 잡고 있는지, 그 기하학적인 구조, 심지어는 비어있는 전자자리 정보까지 알려줘요. 이게 다 뭐겠어요? 결국 그 물질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정말 핵심 중의 핵심 정보들이라는 거죠. 그럼 이번엔 소나, EXFS 차례죠. 얘는 훨씬 더 물리적인 정보를 줘요. 말 그대로 지도를 그려주거든요. 어떤 특정 원자를 딱 찍어서 내 주변에 다른 원자들이 몇 개나 있니?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니? 이걸 다 알려주는 거예요. 아까 말했듯이 전자가 주변 원자에 탁 부딪혀서 돌아오는 그 메아리를 분석해서 원자 지도를 쫙 그려내는 거죠.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? 근데 여기서 잠깐, 사실 원자 주변 환경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서 이걸 그대로 계산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.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주 기발한 방법을 썼습니다. 이름도 귀여운 머핀틴 포텐셜이라는 모델인데요. 이게 뭐냐면 원자핵 주변은 전이가 뾰족한 머핀처럼 생겼고 그 사이의 텅 빈 공간은 평평한 깡통바닥 같다고 아주 심플하게 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. 이렇게 단순화하니까 그 복잡했던 전자 산란 현상을 훨씬 쉽게 수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게 된 거죠. 똑똑하죠? 자, 지금까지 이론적인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. 이제 진짜 재미있는 부분입니다. 이 멋진 기술이 실제 연구 현장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뜯어보겠습니다. 이론이 어떻게 현실의 문제를 풀어내는지 그 짜릿한 순간을 함께 보시죠.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물질은 바로 금속 유리입니다. 이름은 금속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원자들이 막 제멋대로 불규칙하게 배열돼 있어요. 일반 금속처럼 차곡차곡 쌓인 게 아니란 말이죠. 바로 이런 구조 때문에 분석하기가 정말 까다로운데요. ELS 미세 구조 분석이 바로 이럴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. 이 분석 과정 보면 좀 복잡해 보이죠?
하지만 걱정 마세요. 제가 딱 4단계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. 자, 첫 번째, 스펙트럼에 뒤섞인 여러 신호들 중에서 우리가 딱 원하는 그 미세구조 신호만 쏙 골라냅니다. 이게 시작이에요. 두 번째, 이 데이터를 운동량 공간이라는 곳으로 옮겨줍니다. 이건 그냥 데이터를 분석하기 쉬운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세 번째가 하이라이트인데요. 풀이의 변환이라는 마법 같은 수학 도구를 씁니다. 이걸 딱 거치면 그 복잡하게 꿈틀대던 신호가 놀랍게도 인환자로부터의 거리 정보로 착착 변환이 돼요. 진짜 레이더 신호를 지도로 바꾸는 것처럼요. 자, 이제 마지막 4번째. 이렇게 만들어진 지도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들 정보만 딱 떼어내서 이론 모델이랑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. 그러면 짜잔! 마침내 인원자 주변에 팔라듐과 니켈 원자가 어떻게 둘러싸고 있는지 그 구조가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. 바로 이거예요, 여러분.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복잡한 스펙트럼의 작은 흔들림에서부터 시작해서 물질의 원자 배열을 구체적인 3D 모델로 딱 만들어내는 것. 이게 바로 ELS 미세구조 분석이 가진 정말 무섭고도 대단한 힘입니다. 자, 그런데요.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아는 게 대체 왜 중요할까요?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싶으실 수도 있죠. 좋습니다.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이 기술이 우리에게 어떤 큰 그림을 보여주는지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핵심은 이거죠. ELS 미세구조 분석 덕분에 우리는 금속 유리처럼 원자 배열이 완전 뒤죽박죽인 물질의 비밀을 풀 수 있게 됐어요. 또 어마어마하게 크고 비싼 장비가 있어야만 얻을 수 있었던 데이터를 이제 실험실 레벨에서도 얻을 수 있게 된 거고요. 이게 결국 어디로 이어지겠어요? 바로 나노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. 우리가 원하는 딱 그런 성질을 가진 신소재를 말 그대로 원자 하나하나 쌓아 올리면서 설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죠. 미래는 신소재에 달려있다는 말, 정말 과장이 아니죠? 오늘 우리가 함께 엿본 것처럼 스펙트럼 속에 숨겨진 저 원자들의 작은 속삭임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인다면 과연 우리는 미래에 또 어떤 상상도 못했던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?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나요?